장군면 등 주변적 6개면에 사업자들이 관광농원, 버섯 재배사, 개간 등을 이유로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후에 전원주택 등의 용도로 전환하는 편법적인 산지개발이 만연되어 온 바 있습니다. 경사가 급한 지형을 깎아서 옹벽을 설치한 탓으로 산사태와 토사유출 위험을 초래하고 수십 년 된 수목을 무차별적으로 남발하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조립식 경량 철골조로 건물을 지어서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마을 기반시설의 부족과 환경오염, 경관 훼손은 물론이고 농촌 전원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로와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의 진출입이 막히는 등 교통문제가 불거지고 산림이나 전답 한가운데에 주택이 들어서서 경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공장, 도축장, 고물상 등이 들어서서 주거 환경을 해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세종시의 특성에 맞게 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친환경 고품격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장관리 방안은 개발 행위 허가의 지침이자 비도시 지역 개발의 기준을 담은 것으로서 한편으로는 규제를 강화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대신에 계획적 개발 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조화로운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난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 초부터 성장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 실무자 및 전문가와의 토론회, 전국 지자체 회의 등 11차례에 걸쳐 자문과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관리 방안에 산지 난개발의 주요 대상인 보존관리지역을 포함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여 지난해 7월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20%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행복도시 주변 6개면과 금강변, 또 국도변 등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도로폭을 6m 이상 확보해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받은 부지 일부를 도로에 할애하여 현재 3m의 협소한 도로를 6m 내지 10m까지 확장하도록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쪼개기식 개발을 할 경우에도 전체를 합산하여 개발 규모에 걸맞게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취락지역, 중점 경관관리구역에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 도축장, 고물상, 석제품 제조업 등의 환경유해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은 도로변에서 2m 이상을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하고, 건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이나 옥상 정원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색채는 세종시 경관계획에 따라 권역별 색채계획을 준수하도록 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환경 및 경관 보존을 위해 옹벽 구조물은 현재 3단으로 15m까지 축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2단으로 6m까지만 설치하도록 하고, 상단은 경사를 낮춰 비탈면을 녹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야적장, 채석장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현장과 병원, 학교, 도서관 등 정원시설 주변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차폐형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보존을 위해서 산지 개발 때에는 단지 내부 도로 경사율을 14% 이하의 S자형으로 개설하여 지형에 순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경사율 14%라고 하면은 경사도로 보면은 한 8도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8도 이렇게 해야 이해가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비도시 지역에도 산지 개발이나 일반 창고, 공장 등은 도시지역에 준하는 조경 의무 면적을 설정하여 조경수를 심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지 난개발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습니다. 국토계획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법을 이용해서 관광농원, 버섯 재배사, 제재소, 개간 등 허가를 받아 임야를 절치, 훼손하는 경우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타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편법적인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허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성장관리 방안으로 과도한 제한이 우려되거나 현지 여건상 도저히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결정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한 점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성장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난개발을 억제하는 대신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폐율은 계획관리 지역의 경우 현재의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용적률은 현재의 100%에서 120%로 높여주고, 생산관리 지역은 건폐율을 종전의 20%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적률은 그대로 100%가 유지가 됩니다. 또한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개발은 도시계획 심의도 면제하는 등 인허가 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장관리 방안을 시행하게 되면은 성장관리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주민공람 공고와 관계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6월경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계획 시스템에 등재하는 한편 성장관리 방안을 준수하는 사업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계획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한 난개발을 막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자연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품격 높은 명품도시 세종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3,117억 원으로 올해 우리시 총 예산 규모는 추경 예산을 포함하게 되면은 1조 4,289억 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508억 원으로 일반회계 규모로 처음으로 1조를 넘어서게 됩니다. 추경 재원은 올해 지방세 세입 확대와 지난해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잉여금 등 초과 세입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같은 정책의 가시화,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지역 간 균형 발전, 신도시 지역 교통 불편 해소, 로컬 푸드 및 농업의 자족 기능 확충, 공사공단 설립과 자치 간 건립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채널로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참여와 공감을 통한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사업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였고, 읍면지역 수건사업은 시민이 중심이 된 협의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시해서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첫째, 보건복지 분야는 184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당초 2,142억 원보다 8.6% 증가한 2,326억 원이 되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증액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를 추가로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보건소와 민간 병원에서 유료로 접종하던 영유아, 민간 임산부
독감 예방 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브리핑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하였고, 지카 바이러스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 소독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교통과 지역개발 분야는 1,60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당초 예산 3,326억 원보다 48.2%가 증가한 4,928억 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아름동과 종촌동의 주차 타워를 건립해서 신도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조치원 중앙공원 및 체육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편성한 200억 원과 금년도 예산 100억 원을 포함해서 300억 원을 가지고 지금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220억 원 정도가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200억 원을 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동면과 한솔동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설치, 그리고 지방자치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농업 분야는 12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당초 예산인 722억 원보다 16.7%가 증가한 843억 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도농 상생과 농업의 자족기반 확립을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과 로컬푸드 요리 판매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수농가를 돕기 위해서 영농자재 보조금, 아마 쿠폰제 시행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영농자재 보조금을 8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16억 원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오봉산과 운주산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무궁화도시 조성과 무궁화축제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체육 분야는 108억 원으로 당초 265억 원보다 40.7%가 증가한 373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금년 중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부강 생활체육공원, 금강 스포츠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전 분야는 121억 원을 편성하여 당초 예산 269억 원보다 44.9%가 증가한 39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치원 소방서를 증축하고, 소방 차량과 구급 장비를 보강하고, 놀이터 보수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소방 관련 예산은 소방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